얘도 비슷하네. 4,700. 그죠? 근데 얘도 좀 비슷하네. 4만 골든뷰도. 제가 10억까지 갔다가 지금 많이 빠졌죠. 확실히 전고점은 이제 이 편한 세상보다 4만 골든뷰가 조금 더 갔죠. 그렇죠. 연식이 이제 4만 골든이 돼 가는데도 입지적인 면에서 이제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년 차이 나네요. 네. 19년, 22년. 그래서 아마도 부전역에 대한 비전을 조금 이제 느끼시는 분들은 시민공원도 괜찮게 보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시민공원은 조금 선을 긋고, 4만 골든뷰가 확실히 얘까지는 좀 포함시켜주는 그런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얘는 이제 시민공원 뷰도 조금 나오는 세대도 있고, 그리고 역도 사실 저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주변에 정리가 안 됐다 한들 주상복합으로 인해 가지고 상가도 꽤나 많이 지금 있고 해서 살기는 되게 편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내려오면 바로 1호선 이용하고 좋죠. 바로 쓰면 상권 있고. 그리고 뭐 부전역에 대해서 우리 또박이님 강의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확실히 복합 환승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또 교통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모텔부가 동대구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신세계 백화점처럼 뭐 신세가 아니더라도 뭐 그와 거의 준하는 뭐 아울렛이라든지 복합 문화 공간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본다면 확실히 호재를 받을 게 직접적인 진짜, 호재를 받죠. 그러니까 주변에 이게 생긴다 해서 내가 아파트가 영향을 받느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생기면 이 편한 시민공원에 사는 사람이 좀 더 편할까? 4만 골든뷰 사람들이 더 편할까라고 생각한다면 확실히 4만 골든뷰는 바로 앞에 아닙니까? 뭐 거기다 바로 지금 철도가 지하로 되기 때문에 철도의 소음도 딱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4만 골든은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받죠. 그래서 확실히 4만 골든뷰가 지금은 뭐 시세가 똑같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전고점도 더 높았고 선호도 그리고 뭐 생각하는 이제 평가도 조금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두 단지를 또 보면서 지나오면서 봤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분이 또 이제 결혼을 앞두신 우리 어떤 한 분이 같이 임장 참여하신 분 중에서 이제 진구 쪽에 특히나 부전 쪽에 이제 거주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아파트를 이제 실입주를 할까 고민인데 이 단지를 조금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래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같이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래 이거 단지 괜찮다. 뭐 여러 다른 단지 뭐 빌라도 보고 오피스텔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봤는데 투자성과 실거주를 동시에 또 만족할 수 있는 게 저는 진짜 4만 골든뷰라고 해서 확실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촉진 지역이죠. 네.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얘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또 치줄 거니까 바로 옆에서 볼까요? 촉진 지역. 야, 촉진 지역이 지금 뭐 거의 시민공원을 막 다 둘러싸고 있어요. 둘러싸죠. 진짜, 그죠? 네. 그럼 설명 좀 해주시죠. 시민공원 촉진 간단하게. 네. 네. 촉진 지역은 이제 부산에서 서울, 그러니까 지방, 서울 수도권 분들은 이제 쉽게 보면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뉴타운. 돼요. 네. 한 지역에 이제 반경을 지으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다 개발을 하는 건데, 그래서 촉진 지역이 부산 같은 경우는 세 개가 있죠, 그죠? 금삭 촉진, 영도 촉진, 그 다음에 이제 시민공원 촉진인데, 서금사 촉진이나 영도 촉진 같은 경우는 거의 90% 다 엎어졌어요. 물론 이제 양정에 영도 같은 경우는 5구역이 있고 서금사도 뭐 A 구역이 다시 합병되고 그다음에 몇 구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많이 엎어졌는데 촉진은 이제 이렇게 이 지역으로 해가지고 되고 있다, 4, 3, 2-1 그다음에 2-1 이래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진행한 지가 진짜 피로감이 높을 겁니다. 사람들이. 네네네. 근데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했죠. 근데 딱 봐도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 뭐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관리처분 인가만 남은 거고 얘도 이제 관리처분 인가 났고 이제 건축 심의하고 얘는 이제 완전 초기 단계고. 저도 이제 단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빠른 게 지금 얘죠. 얘랑 얘하고 얘는 다 같이 간다고 보면 돼요. 1, 2-2, 3은 다 같이 가는 이유가 얘는 이제 관천하고 이주를 갖다 우리가 직접 현장 봤잖아요. 이주 시작했어요. 그렇죠. 우리 6월까지 이주 만료를 갖다 예상하고 있고 그러면은 뭐 철거 바로 진행되고 빠르면 올해 말해서 내년 상반기면은 분양을 하지 않을까. 뭐 시장도 그때 좋아지면요. 그래서 이제 곧 얘는 가시화가 되는 녀석이고 1이라든지 2-2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토지주 소유자 방식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동 방식이죠. 그래서, 그죠? 네. 뭐,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여차하면 시장적으로 바로 분양을 해요. 두 개는요. 그리고 딱 참고로 말씀드리면 2-2 얘 쪽은 다 상업지. 얘 두 개만 3종 주거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상업지니까 얘들은 다 69층 정도로 올라오고 얘들이 이제 호재를 받았던 게 이제
그 특별건축구로 지정이 되면서 네. 폭등을 했죠. 그 이제 부산 1호 특별구 지정된 게, 그다음 두 번째 지정됐고요. 이번에 세 번째 아파트 지정된 게 얼마 전에 삼익빛이. 삼익빛이. 그러면 지금 얘기했죠. 3구역하고 4구역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지, 예. 나머지는 뭐 그게 아니네요. 상업지역이니까 어차피 상업지역이니까. 고충을 그죠? 입고 네. 그래서 여기가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60층까지 올리죠. 원래라면 뭐 한 40층, 뭐 30 몇 층 정도밖에 안 40층밖에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뭐 기부채납 이런 게 있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기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부채납 있지만은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동강 간격 이런 게 굉장히 넓어지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3구역이 좀 좋게 보는 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1구역에서는 여기서 어차피 이 단지 배치를 보면 뭐 일자별로 꼴볼 수밖에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어차피 남동향 방향으로, 동양 방향으로 시민공원 뷰가 보이고, 예. 근데 요거는 이제 북쪽으로 좀 뽑아야 북쪽으로 되잖아요. 뽑아야 되는 게 근데 이제 단점이죠. 고민이 될 거예요. 네. 거실을 북쪽으로 뽑을 거냐. 당연히 뽑겠죠. 요즘 트렌드로 보면. 네. 근데 옛날 같았으면 아마 이거 남쪽으로 뽑았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나가린 거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상구역 같은 경우는 일부 뭐 남쪽 방향도 뽑는 세대도 있겠지만은, 확실히 조망 보이는 세대가 이 중에서는 제일 많다. 남쪽으로 그나마 조금 살짝 네. 보이죠. 남서방향이거든요. 네. 정확한 남이 없는 게 참 아쉬운데, 근데 이번에 조금 더 나온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외였어요. 서쪽 방향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외였어요. 맞죠. 왜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남서방향으로 해가 이렇게 지을 줄 알았어요. 아. 남서 약간 남서로. 완전 정서향도 그래서 있더라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보일 줄 아. 알았는데 다 이래 지었어요. 나무로. 완전히 나무로 지었어요. 아. 배치를. 그래서 일부 이제 이렇게 서로 보는 것도 있긴 있어요. 아. 다 저거 나중에 도면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고. 그럼 뒤에 뭐 안쪽 동도 사이비로는 좀 보이겠다. 뭐 옆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죠? 아, 네, 그렇게는 보여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대장될 녀석은 이제 두 녀석이죠. 이제 얘가 그때 이제 높이 제한을 갖다가 두면서 얘가 폭등을 했거든요. 네. 예, 폭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특별건축으로 지정되면서, 그래서 이 두 개는 저는 같이 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적인 면, 물론 이제 북쪽이지만은 그래도 바로 역세권에 그렇죠. 가장 이제 이게는 바로 연결될 거예요. 네, 조망권도 네. 뽑을 거고. 그래서 69층에 랜드마크 지원체 제일 높은 애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진짜. 예, 예. 아. 그래서 다 지금 얘는 아직까지 4만 이런 거 표가 안 났지만 얘가 다 이제 보면은 하이엔드가 들어오죠. 맞아요. 얘가 아크로, 네. 로라첼, 그렇죠. 아크로 로라첼이고요. 얘는 GS 사이에서 바뀌었죠. 포스코로. 포스코, 에티에르, 하이엔드 그립니다. 에티에르. 사구역은 아쉬운 게 있어요. 이제 특별건축으로 지정되면서 얘가 해제됐다고 들었대. 네. 건축비를 갖다가 1,000만 원을 중에 1,000만 원을 넘게 요청했어요. 얘가 지금 최근에 700 얼마에서 828만 원으로 상향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통과되고 일반 분양을 갖다 그 대신 3,600만 원으로 상향시키면서 통과가 됐어요. 근데 얘는 1,000만 원을 부르니까 해지됐죠. 다시 그래서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 진행해야 돼서 조금 다시 좀 늦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재가 좀 있고 얘는 솔직히 조금 거리가 있어요. 여기까지 가기가 그렇다는 보시면 되고, 이다시1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잘 진행되고, 얘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1,300 예상합니다. 아직 다 오지 않았고, 1,300 정도, 그리고 일반 분양가가 3,500 지금 예상을 하거든요. 예상 나왔는데, 얘가 3,600이면 저는 얘는 더 칠 거라고 봐요. 그렇죠. 한 2년 차이 나게 갈 거니까. 얘는 저는 4,000 충분히 넘을 거라고 보고요. 와, 이 사업성이 너무 좋다. 그쵸? 얘가 사업성,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얘가 조합원 비율이 50% 좀 안 돼, 40몇 프로를 알고 있거든요. 얘 얼마인지 알아요? 17%거든요. 비례율이 190% 이런 거예요. 얘 103%거든요. 얘 지금 비례율이 190%인데. 그것도 보수적으로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거 이제 모르는데 이게 이제 사업이 딜레이 돼가서 하면 조금 그렇죠. 늦을 수 있지만은, 네. 줄여줄 수 있지만은, 저는 이거 3,600, 인자 시장, 부산 시장 대부분 다 몇 년 동안 좋아지다가 예상을 했을 때, 얘는 비례율이 더 좋아질 거예요. 옛날에 우리 레이 카운티가 진짜 비례율이 거의 한 200% 가까이 되었다고 기억을 하는데, 그럼 뭐 조금 조율이 나중에는 이제 청산할 때 좀 됐겠죠, 조율이.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사업성이 좋은 단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게 역대 사실 비례율이 200% 가까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걔가 굉장히 안 좋고 시간도 진짜 딜레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조합원들 엉망이었어요. 맞죠? 그래가지고 해지대니 많이 했다가 마지막에 부산이 폭등할 때요. 그때 분양했잖아요. 딱 치면서 그러니까요. 비례율이 폭등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운도 따라야 돼. 운이에요. 진짜 운이 좋았던 게 진짜 일 카운티였어요. 그래서 이게 조합원들도 보면 너무 조급하지 않고 약간 쫙 인내했다가
나중에 상승장 왔을 때 분양하는 것도 정말 진짜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어떤 네.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시장 안 좋을 때 입주했다가 또 나중에 또 빚을 또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네. 진짜 그건 알 수 없는 복을 보인 것 같아요.